안녕하세요. 황병진입니다. 네, 요번에 1월 18일 날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올라간 그 영상, 제 전공이죠. 경제, 자영, 특히 자영업. 제가 말씀드렸죠. 저 경영학과 나왔다고. 그리고 계속 경제활동에 몸담아 있었었고, 자영업 유통업 교과서라는 책도 썼었고, 그래서 진짜 관심 있게 봤어요. 관심 있게 봤으면 다음날에 바로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견해와 비판할 거 비판하고 잘한 거 잘했다고 영상을 띄워야 되는데 왜 못했냐? 제 전공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그거 열심히 듣고 그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영상을 띄워야 될까? 그러다 보니 생각이 많으면 행동이 느려져요. 그래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그냥 되는 대로 생각한 대로 그냥 얘기하자. 그렇게 해서 오늘에서야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나왔죠. 그리고 배준창 소장이 나오고 유시민 작가가 이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뭐 했던 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보다 경기 상황이 나빠지진 않았어요. 전 정권보다 이번 정권이 그렇게 못한 것도 없다. 그런 거를 갖다가 통계 자료나 어떤 사례 가지고 조목조목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거 없다.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약간 벽면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의 댓글에는 진짜 정확한 분석 감사합니다. 이런 방송이 이런 걸 원했습니다. 딱 그런데 제가 받은 입장은 딱 그거였었어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 잘하고 있으니까 좀 더 밀어주시고, 그리고 통계는 이렇게 하고 경제 상황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네, 열심히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수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해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을 치르고 나서부터 한강의 기적 해가지고 급속도로 성장을 했죠. 그거는 당연한 걸 봐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이 100m를 20m 뛰는데 이 사람을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 가지고 운동시키고 근육을 발달시키고 식습관을 변화를 시키고 그렇게 하면 13초까지 뛰게 만들 수 있어요. 금방. 근데 이 사람이 20초에서 20초에서 18초, 16초, 15초까지 뛰기는 굉장히 쉽겠죠. 근데 13초가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어려워요. 13초에서 12초가 되기가 힘들고 12초, 11초 되기가 힘들고 11초에서 10초 되기는 선수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거의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동 지적적인 사업에서 기술 지각적인 사업까지 왔는데 그 기술적인 이 차이가 전 세계 이 OECD 국가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는 계속 저희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해서 올라오는 그런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뺏긴 거예요. 저희는 더 이상 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싸게 파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나타났잖아요. 몇 년 전에 이제 중국이 나타났고, 그래서 중국이 우리의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산업을 잠식을 했고, 저희가 그리고 그러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음, 노동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해외로 공정을 다 이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희가 발전하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기에는 힘든 어떤 그 선진국 수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 때 7%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김영삼 정권 때 7%, 김대중 정권 때 5%,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4%,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 3%, 박근혜 정부 때 2% 경제 성장을 했어요. 점점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자유한국당의 전신의 그 정당들이 정권을 잡던 아니면은 요번에 뭐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에 있던 야당들이 정권을 잡든지 간에 똑같은 길을 걷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 오늘 뉴스 보니까 요번 2018년도 경제 성장률이 2.7%까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못 느낄까? 저도 알릴레오 이 방송을 1시간 동안 집중해서 보면서 이분들이 얘기하는데 그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딱 하는데 그거는 통계적인 수치에서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체감적인, 그러니까 정치적인 거에서 찾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3만 불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3만 불이 넘으면 선진국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1인당
그 GMP가. 근데 보세요. 저희가 이제 매스미디어 방송 같은 걸 보면 대기업의 갑질, 대기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를 딱 봐도 대기업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부자들은 어마어마한 것을 향유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거를 방송을 해야, 그리고 또 먹혀들고 갑질하는 거 먹혀들고 거기에 대항하는 어떤 서민 그런 거를 봐야지, 방송을 보내야지 그런 거에 시청률이 높아지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진짜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구석구석 찾아가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방송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려운 사람 투성인 것 같아요. 방송이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중산층인데 벌어들인 수입이 한 500만 원 돼. 중상층으로 생각하는데 저 위에 상류층에 있는 1%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몇 억씩 벌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방송만 보니까 굉장히 초라해지고 뭔가 뺏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못 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니까 체감 경기가 굉장히 낮다고 느껴지는, 그런 게 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 데서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니까요. 통계 지표는 잘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잖아요. 인구가 감소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면 그 취업률이 높아야지 왜 떨어지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건 언급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자세하게 잘 설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고용률은 작년에도 66%였고 재작년에도 66%였으니까 고용률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왜 일자리 취업이 안 되고 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냐면,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등록금이 한 학기 등록금이 한 70만 원? 문과에서 그랬는지 그렇게 쌌었어요. 그리고 의대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보통 2억에서 3억이 든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애 둘을 키웠어도 그럼 5억을 자식한테 투자했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한 달에 150, 200이 주는 중소기업을 가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란 말이죠. 대학교 4학년 공부하면서 스펙 쌓으려고 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등록금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어요. 저 때보다 물가 상승률보다 대학 등록금이 더 비싸졌어요.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갈 상황도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투자하던 부모님이나 공부를 그렇게 매진해서 20년간 공부하는 애들이 바보예요? 대기업 가고 싶죠. 공무원 되고 싶죠. 전문직 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2억에서 3억을 투자했는데 한 달에 150에서 200 주는 직장을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 대출도 받아서 등록금을 냈는데 나오자마자 신용 불량된 대학생들, 대학 졸업생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배때기 불러가지고 뭐 저 정도에서도 취업 안 하느냐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투자금이 있는데 투자를 회수하려면 하는 데인데 솔직히 3억을 교육비나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투자를 했는데 3억을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는데 이게 투자 회수하는데 30년이 걸린다. 그럼 그런 직장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점은 뭐냐면 제가 취업했을 때 98년도 막 그때는요, 그 대기업 임금 수준하고 중소기업 임금 수준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났었어요. 한 10%에서 15, 20%그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건 뭐냐면 주말에 과외 알바하면 그거 다 메꿔줘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 뭐 자기가 인센티브 뭐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해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 다니는 친구나 중소업 다니는 친구들이나 별로 그냥 편하게 별 무리 없이 그렇게 잘 지내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나라 대기업이 10대 대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주식의 뭐 40%인가 50% 차지한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점점 커가고 정부에서 너무나 대기업을 밀었기 때문에 대기업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 수익이 많이 나니까 직원들 월급이 많이 줬겠죠. 그리고 중소기업의 일거리까지 다 뺏어갔잖아요. 아니면 호떡 장사, 떡볶이 장사 뭐 이런 것까지 대기업이 다 하는데 중소기업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격차가 굉장히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그 드릴만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박는 그분 8시간 일해서 정규직 그분 연봉이 8천만 원이라잖아요. 근데 하루에 10시간, 12시간 뭐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일하고 그냥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해도 그 정도 연봉이 5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4차 혁명 시대라고 딱 그러잖아요. 그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AI가 지배하는 산업 구조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제일 하는 게 뭐냐면 지도 만드는 회사, 구글, 뭐 이런 회사. 그 회사하고 조인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자동차에 이 인공지능이 들어가 버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편해요. 괜히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음성으로 뭐 전화도 하고 뭐 내비게이션 말만 하도 내비게이션이 알아서 켜지고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기술력 인공지능이 너무나 발달됐기 때문에 제조업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반 뭐 하고 뭐 밀링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일을 다 사람이 했었는데 그거 다 기계가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지시를 내는 것도 인공지능이 하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노가다를 뛴다? 노가다도 힘들죠. 왜냐하면 싼 뭐 조선족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쪽에서 동남아 쪽에서 싼 인력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제 친구들의 반 정도가 건설 쪽에 이런 쪽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긴 한데 13만 원 준대요. 하루 일당이.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3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노가다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하는 정책이 뭐냐면 중소기업을 들어가라. 그런데 대기업하고 차이가 나는 그 임금을 어느 정도 우리가 보존해 주겠다. 어떤 복리도 해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선진화돼서 되려고 그랬던 광주형 일자리 그게 되면 진짜 대박인데 왜냐면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에 공장을 직접 지은 지가 10여 년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광주에다가 공장을 지을 테니 그리고 싼 임금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리고 복리후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해주고 정부에서 그런 걸 보존해 줄 테니 이걸 하자. 딱 그런데 그걸 어그러뜨린 게 누군지 아세요? 정부도 아니고 현대자동차도 아니에요. 노조가 했어요. 너무 싼 임금이라고. 이 사람들은 자기 앞만 보는 거죠. 노조 진짜 귀족노조 큰일이에요. 자기가 20, 30년간 그 회사에서 다녀서 일을 했다고 자기 자식까지 그렇게 고용을 하게끔 그렇게 편법을 쓰잖아요. 그게 조선시대 음서제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사대부들의 아들들, 권문세가의 아들들이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한량처럼 놀고 있다가, 그냥 아버님이 대감이기 때문에, 뭐 영상이 정상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 얻는 거잖아요, 음서제가. 국회의원이 그렇게 해서 뭐 인사청탁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들. 아니 권력자들도 그렇게 하고 노조에서도 그런 거를 용인하고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2억 2, 3억 들여서 대학 공부해서 나온 진짜 한 서민들은 취업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강원랜드 어때요? 90%가 다 백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공기업 어때요? 다 그렇고 외교부 장관이 자기 딸내미를 갖다가 이 점수를 변경시켜가지고 외교부에 들어가게 하는 거 전부 다 그게 적폐죠. 그런 걸 없애야 된다고요. 근데 광정 일자리가 잘 되면 뭐 창원의 일자리, 김해영 일자리, 대기업 일자리 이런 거 생기는 거죠. 대기업도 그러면 바깥에다가 인건비 때문에 공장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독일도 아디다스가 그렇게 들어왔고 GM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군산이 왜 GM이 왜 공장을 다 이제 폐쇄하고 가냐면 4차 혁명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거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싼 노동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걸 울고불고 잡아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우리나라 세금으로 왜 군산공장을 살려야 되는데요. GM 같은 거를. 걔는 원래 가려고 마음먹었던 애들인데 우리도 그렇게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알릴레오 영상에 없던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좀 안 됐던 이유도 자동차 산업이 불황이었답니다. 그래서 10만 명 지암 사태 때문에 10만 명이 감축이 됐었고 그리고 사드 사태 때문에 중국이 관광객들이 많이 안 왔어요. 800만 명에서 400만 밖에 안 했으니까 도소매업 그리고 숙박업이 아작이 났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2.7%의 경장 성장을 이렇게 했다는 거. 그리고 소비 패턴이 변화됐다는 거.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모든 게 인터넷으로 주문한다. 온라인 쇼핑이 20%가 증가했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있던 도소매가 직접탄을 맞은 거다. 일자리 수석도 대단한 분인데 이분도 이게 분석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하고 수많은 조사에서 한 거를 저는 그냥 전번 동영상 때 그렇게 얘기한 거죠. 왜? 자영업을 오래 했고 어렸을 때부터 집에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존을 좀 해주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근데 대기업도 무슨 실익이 있어야 하죠. 대기업이 자선 사업하는 데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여기서 저 정부에서 방안을 낸 게 창업 혁신 모험 펀드 뭐 이런 것도 이제 조성을 했었고, 그리고 뭐 강주형 일자리를 같은 걸 계속하려고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그 서비스업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달했대요. 1995년도에 비교한 통계 자료랑 2016년도에 이 비교한 통계 자료랑은. 근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직장 그만두고 그리고 뭔가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음식 숙박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95년에 40.1% 정도 됐었는데 2016년도에는 36.2%로 이게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장 그만두고 해봤자 손해가 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백종원 골목식당 딱 보면 홍탁이라든가 요번에 피자집 하는 그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얘기도 들어 처먹질 않잖아요. 자기 고집만 하고. 그리고 계산도 안 해보고 막 뛰어들고. 그러니까 자영업자에는요, 솔직히 80%가 망한다고 하는데,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잖아요. 80%가 망한 게 아니라 요구해서 돈 번 사람이 권리금 주고 팔고 다른 걸 오픈하고 폐업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자영업 해가지고 진짜 잘하면 10% 안에만 들잖아요. 한 달에 수입 1,000만 원 괜찮게 벌 수 있어요. 왜냐? 내 경쟁 상대가 홍톡집의 닭도리탕이나 피자집 하는 그 사장 같은 사람들이 내 경쟁 상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진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걸 경험을 하지 않고 무작정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안 됩니다. 서민금 갑부란 사람들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아닙니다. 버티고 개발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10년이 지나니까 주변에서 알아주고 그 고유의 맛을 내고 그 사람들이 진짜 신용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거래하려고. 그래서 갑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음식점 내시는 분들 대충 내잖아요. 어떤 음식점에서 삼겹살집을 내겠다 그러면 거기서 알바를 하거나 뭐 해가지고 경험을 쌓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대충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통계 자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통계 자료로 아무리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려 하더라도 정신적인 측면을 간과하면 그 수치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알릴레오처럼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정보 전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가시적으로 뭔가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대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는 업종, 그거를 좀 제한을 둬야 돼요. 그리고 중소업이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명백하게 그것도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 간에 침범하지 않게 만들어야지. 대기업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떡볶이 장사까지 하면, 그 말이 두부 장사까지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본 그 영상은 뭐냐면, 자,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분명히 악성 댓글 달릴 뻔해다.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수치상으로 따져봐도. 그거는 수치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근데 하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제도 좀 더 힘있게 밀어붙이는 거 필요하고, 좀 우리 다른 야당사 정당들이 좀 많이 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다음 정권이 누가 잡던지 간에 그 기반 위에서 좀 더 성장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한 5만 불 정도 돼야 저희도 한 전 세계 5위 안에 들어오는 선진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믿고 이해하고 잘 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 저도 이제 잘 보고 좀 더 여러분들한테 비판도 많이 가하고, 그리고 좋은 방향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많이 얘기 드릴 수 있는 그런 황병준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